그다음에 영상을 보고 계신 조합원분들께 시공사 선정위원회를 만든 취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명성하고 공정성 확보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기존 예상 그 월간 계획에 따르면 계약 타절 후 저희가 이제 입찰 공고를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진의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 착공을 목표로 했을 때 지금 예상했던 계획과 달리 달라져야 된다라고 임원진들이 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22일 청보토건 하영정비, 그다음에 이제 탐라소방, 그다음에 한라전설 이상 4개 업체와 타절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보토건과 하영정비는 추후 시공사가 선정이 될 때까지 현장 내에 뭐 물빼기 작업이라든가 호우 장마 또 호우 장마를 대비해서 올해 기성 형식으로 추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주식회사 더 좋은 기업 박만수 대표 그 펜스 업체입니다. 펜스 업체도 미팅을 완료했고 호우 및 장마, 바람 등 그 기상 여건에 따라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철거 전까지 협의를 하기로 진행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다음에 이제 금일 진행하는 크게 한 6가지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차 및 일정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참여 희망, 시공사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업 부진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안들. 저희 임원진들만 생각했을 때보다 혹시 뭐 조합원분들이 중에 또 관련 업종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의견을 드려보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2개 토목 설계하는 업체를 좀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 미팅을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 미팅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그 월간 계획표에 제가 매일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제 회의 진행 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 채권 압류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좀 끝맺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 조합에서 현상직 부장이 참 좋은 거를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크게는 어쨌든 공사타절 협의에 큰 힘을 보태 생각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얘기라는 거는 대환 대출입니다. 대환 대출을 재미 신협에서 아주 좋은 신호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가서 좋은 기분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연결되는 것들도 좋은 시너지를 갖고 연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뭐 첫 번째로 시공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혹시 뭐 방안이나 제안 같은 거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건 이거는 이게 제가 뭐가 맞는지 아니고 저 업무 중에 보면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2000 계약 집행 기준에 보면 이걸 내용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걸 준용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추정가격 300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계약법 적용 기간 법인에서 종합평가 낙찰 시제를 해. 이런 단어를 한번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종합평가 낙찰제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하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격 더하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하는 평가 단계에 입찰 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적격자에 하나 종합평가를 심의합니다. 이게 제가 그전에 밴드에 올렸는데 적격자 선정을 누가 하냐면 대행사를 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공사 예를 들겠는데 이런 사관이라면 100% 손해배상 대행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 안전 장치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한 후에 여기서 통과되냐면 이제 변제권력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낙찰가 선정 종합평가 낙찰자는 입찰가격 점수 같은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것도 끝나는 거예요. 기술기능력 수행 이게 수행력 결격 여부라면 제가 그때 밴드에 올린 지체 여부, 취납 여부 그런 거라요. 그 평가 항목에 보면 가격 평가는 입찰 금액에 입찰 금액 100%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면 150위 업체가 무조건 다른 게 가지고 그걸 아껴 써버리면 가격을 보고 들어온 거를 맞추게 해서 이 입찰 금액이 100%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행 능력 평가, 시공 실적, 기술력 이렇게 하고 다음 점 올리면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입찰 쓰는신데 여기 틀리는데 입찰 참여자나 업체에 대하여 사전의 시공 경험, 기술 능력, 공유 상품 시공들을 종합평가하여 시공 능력 있는 적격업체 설명을 입찰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돼야 견적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 1차가 경영 상태, 2차가 공사 이행 능력이.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처음 2차 공부를 올리면 이제 TD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2단계가 이제 사전 심사. 이게 아까 설계도 그렇지만 대행사 100%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탄력적 운영 가능합니다. 거기도 같이 끼워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책임이 반반은 안 해준다는 그런 단점인데 이거는 오늘 결정밖에 아니고 대략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 사전 접수도 이런 신청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300억 이상 반값 공사를 할 때는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 이분은 이거 다 알아마시. 다 아는 거.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은 게 요구하는 거 아니고 다 아는데 그렇다고 이거 우리가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재정 상태가 예를 들면 AA 플러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이 다음 장에 할 텐데 가장 그다음 기체적으로 그런 흥정을 해야 돼. 우리도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이런 필요만 남기면 나중에 물건이 들어가고 우리가 이거 했는데 너네가 뭔가 했냐 이렇게 이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엉길 필요 없이 대강 우리는 이렇게 공사하는 거라고 설명드리는데 그러면 앞에 남기게 입결자격부터 설명받는 거에 오면 여기에 우리가 시공 경험에 이건 공사 실적이잖아요. 그다음 기술 능력 이게 뭐냐면 기술 보유자 우리는 그다음 시공 능력은 이거는 시공인데 중소기업 지역 참여도 시민도 이렇게 되고 특공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도 조회가 가능해. 대한 건설할 때 가면 딱 예를 들면 A 건설 딱 치면 그걸 클릭하면 그런 분이 나온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마 신일이 2등급이었고 미조가 3등급이었고 나성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 등급에 따른 공사 분력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등급 업체수가 119개고 1억 3천에 600. 이 600이 이해가 되죠. 이 600이 뭐냐면 공사비용금의 건축공사죠. 그래서 우리 어디지? 대구건설이 600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좀 맞춰요. 그냥 등급이 다 있어요. 우리 이런 걸 좀 몰라고 그런 거 쓰고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그래서 큰 거 없습니다. 우리 사전 심사할 때 이런 주단능 시공 검사 우리가 조회할 수 있고 2등급 2등급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체납여부 그다음 그런 거 보면 조회 그런 거 하는 거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거고 아까 말대로 이제 대행사가 오면 사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서 아마 거기도 여기 거의 80% 중요할 겁니다. 거의 지방계약법이니까. 그래서 그 위에는 또 같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이건 예시입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돼서 여기 보면 저 사전심사 이거 신청서류에 이 서류들은 그냥 요청하면 줄 수 있는 것들이 당연하죠. 이거는 저희가 그냥 어머니가 시켜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거 서약서, 서약서 있고 모임 지급이 이건 나중에 공사 중에 사도법자하고 불량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이 각서만 우리가 받았어도 계약 파악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 대개 사유라고 해가지고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여기 보면 향후 3개월 이내에 아까 말한 공사 포기 그런 여부가 있으면 다 이게 다 계약 대개 사유가 해. 우리는 요거 하나만 받았어도 쉽게 될 수 있는 거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지금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저께 출장 가서 문제가 아까 말대로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만들어 이런 부분을 현부장님이 참고해 주시고 그냥 여기는 겁먹지 않고 이거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여기서 좋은 거만 추천해서 뭐 10점 50점 장점이 되는 부분 어려운 거 같아요. 이거를 대행사를 요구를 그리고 보통 저희 학교 할때 최대 입찰을 해놓으면 수가 안 좋은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같이 동성과를 하고 지금 한두 분짜리도 아닌데 최대 입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최대치가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만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랬을 때 건물이 과연 사실 자재가 상하면 건물도 나빠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고가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정한 선에서 금액 정해놓은 상태에서 입자금에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공 능력이나 이런 거 갖고 기술 평가하는 게 그거 좀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이거 그대로 해갖고 대행사한테 근데 넘겼을 서로간에 얘기가 있어버리는 게 넘겼을 때 대행사에서 못 데려온 건데 아니 그냥 이 서류를 그냥 넘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하라고 하는 거는 이건 서가지고 알려야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고 보충한 게 뭐냐면 300억 우리가 저도 얘기를 끌리게 되는데 낙차가 하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300억 미만까지는 80%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사금이라서 원가 계산서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장님이 괜찮게 잘한 겁니다. 그 내역서를 확실히 뽑아서 변경 계약이 없게 하기 위해서 원가 계약서 작성을 잘했는데 원가 계약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혼하거나 이 방법 공사를 주는데 방법가 안 맞아. 견적은 원가 계약서 뽑아한 다음에 계약은 사금으로가 안 되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가 계약서 뽑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공사 절차를 주면서 이제 낙찰 하한일을 다르가 나온다. 왜? 그래서 300억 이하는 80억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공사비가 전업불 때 460억이라고 하면 460억에 80%가 하면 거의 400억 때문에 85%나.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어떤 게 뭐냐면 신일건설만 제대로 오는 거예요. 신일건설만 제대로 들어가고 이전을 나서면 그거 결정을 하면 그거 탈락 원래는 탈락이에요. 왜냐면 우리 있잖아요. 460에 85%에서 가장 싼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전을 나가는 거는 거의 80%로 왔어요. 내가 그걸 이상하게 돌려서 던데 오랬는데 모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공사비가 얼마 내역세에 얼마 산출될지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예를 들면 400억, 500억이라고 하면 이게 80% 잡아들지 85% 잡아들지는 80% 잡아들면 아까 말씀대로 기자재가 안 되니 자재가 싼 거일 거고 80% 잡아들으니까 너무 아까 말한 대로 300억이 한 80%인데 너무 비싸게 그러면 들어가면 이혼을 해야 돼. 그냥 그런 일로 예를 들면 해도 우리 낙찰하면 83% 잡다. 그렇게 하면 금액이 83%에 맞게 가격이 높다. 그냥 이걸로만 했을 경우는 최대 낙찰가 83%에서 가장 밑에 금액으로 약하면 이거는 종합평가되어서 가격 30% 아까 말했지만 등급도 봐야 되고 혹은 개인적으로 이형 일본에다가 괜찮은 업체가 좀 많이 많아. 그런 거는 상시하는 거지만 아까 말대로 기본 낙찰 하면 잡아주는 거지. 그건 한번 이렇게 보면 해봐야 돼. 그런데 이제 저희 처음 참석하는 저는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을 하고 기계설비하고 소방설비 시공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육지에 있다가 제주도를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게 쭉 진행된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경력이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관공서 저도 입찰 참여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관공서에 관급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가 계산을 하면서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순수 정부 품셈이라는 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켰을 때 1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관공서에서 입찰을 낼 때 낙찰 하한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덕 300억 이하는 80.3%가 되고 뭐 100억 이하는 84.몇 프로 이렇게 올라가요. 금액이 낮을수록. 지금 현재 뭐 LH 같은 경우가 낙찰률이 70%도 안 나와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제 주택 공사다 보니까 아파트 공사다 보니까 LH를 적용을 해도 돼요. 낙찰률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게 뭐 광급은 아니니까 우리가 낙찰하는 너무 저가라고 뭐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저희가 이 설계를 하시면서 시방서랑 내역서하고 시방서를 저희가 만들잖아요. 어떤 자재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한해서 써라라고 이런 걸 다 배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업체에서 입찰을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얼마를 넣을 건지 산정을 할 때 그게 적용이 돼 있고 혹시라도 뭐 저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 도면이나 내역이나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내고 시공을 안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거는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뭐 가격을 80%뭐 이렇게 막 선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준은 조금 더 어느 정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일군이가 제가 이제 일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도급순위 100위 이내 그 전체를 좀 100위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까 말했던 그 금액으로 보고 그다음에 보통 1위에서 뭐 5, 60위 정도. 아니 근데 제 실제로 네. 현장에서는 100위까지를 일군이라고 치는 항상.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아파트 브랜드들 다 가지고 있는 정도의 업체들이고 100위권 내에서 참가한 업체를 보겠습니다. 근데 추이는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업체 신용도 사실 이번 이조도 적응적으로 못 걸어서 뭐 이런 생각이 나고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많대요. 그 기준이 저는 좀 이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히 듣고 나오고 해야 되니까. 지금 뭐지 주택보증공사에서 지금 신용등급을 평가를 신용평가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입니다. 지금. 원래 보증서를 끊을 수 있는 등급이 C등급이에요. C등급부터 보통 300억대는 끊을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여기보다 좀 더 높은 업체 지금 B도 안 보고 있고 B는 솔직히 제일 근데 B급입니다. 아니
허그 신용등록은 그 신용등록. 그거는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아까 여기 심사 기준에 보면은 여기로 좀 빠지는데 금융 기준을 또 따로 봅니다. 거기 있으면 신용. 거기 여기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준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저기 부분이 기준에다가 당연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또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부진의 그 먼저 문제점 때문에 그건 나중에 그래요? 까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 의향 이제 시공사들에 대해서 조금만 절차 및 일정하고 절차 및 일정? 절차 및 일정을 혹시 뭐 다른 시공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뭐 다른 따로 더 선생님하고 구청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공사가 우리 제가 이사할 때 잠깐 지나간 얘기인데 우리 1차만 하기도 요즘 물가 러시아하고 거기 전쟁권이라 좀 많이 올라도 왜 나가 그때 1차, 2차를 시너지 효과를 왜 내야 되냐면 두 개 합치면 금액이 많잖아요. 금액이 700억이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약차라분들이 수십 프로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하나였고 그다음 1차가 예를 들면 전국에 아무 안 해요. 한일 1차, 2차가 또 한일 베르차라고 하면 그 동네 한일 베르차의 완투가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타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뭐 거기 그 집 투자하는 거 상관아니다. 저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비싼 돈 들어가서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행사하고 약간 그런 거는 그쪽 부분 이용하고 우리가 가인의 그쪽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아니까 두 개를 합치면 350억짜리가 두 개가 합치면 600억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하면 10억이라도 아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규모가 커져야 그렇죠. 많이 오고 그래야 업체들도 덤벼들고 이런 부분도 또 회의 두 번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의견 수렴하면 다음 2차도 의견 얘기하고 이제 업무대행사 보면 저희가 이제 업무대행사 참여시키는 이유가 자꾸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의 절감률은 이미 예상률은 파악했고 같이 했을 때 그래서 양쪽의 절감률을 저희가 동일하게 저쪽도 가져가고 우리도 가져가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사업부지가 크다 보니까 절감은 안 되고 저희가 조금 더 가져오려고 지금 서로 간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저쪽이 업무대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말해서 이제 조합이죠, 저쪽도. 저쪽 조합하고 협동조합하고 저희하고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잠깐 드리면요. 제가 이제 신지원 팀장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대놓고 물어봤을 때 혹시 우리 사업부지랑 만약에 이제 계약 체결이 좋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같이 협업해서 할 마음은 있냐고 이들을 물어봤을 때 흔쾌히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이 이제 제 예상치로는 뭐냐면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일본 건설사가 선정이 됐을 때 오히려 일본에서는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부지는 분양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이 이제 자기 네임밸류에 맞지 않는다는 좀 취지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대라는 게 좀 큰 단점 같아요. 일본에서는 임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려고 그렇죠. 저기 한국에서 우등하는 업체들도 더 아쉽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나누자면 MOU 계약 체결로 가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지가 먼저 이제 시작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좀 안 될 수 있는 여건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 시나리오 되려면 황부장이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부지가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도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을 할 때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너지 역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용 절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도 많이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이나 스펙이 다 정해졌잖아요. 지금 전면 다시 보려고 100% 정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히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 전면이 건축도 새로 설계도 새로. 5년 전 이상의 전면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처음 봤을 때 그 기준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외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공사나 뭐 기계삽이나 전기 수변 조섭 같은 거 봤을 때 제가 내역들을 잠깐 보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일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풀어서 이제 그걸 봤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좀 엄선이 되어 있는 제가 앞에 각지는 맞춰놓고 뒤에 거는 시공을 할 수 없게 만든 그런 형태의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공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죠.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는 이게 건설회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건설회사가 섬기고 가져가고 그 건설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를 저희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그건 제 생각인데 저는 솔직히 그런 좀 생각 가지고 있는 거냐면 저는 뭐 신고 설명회 때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뭐 카메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뭐 브랜드의 카메라를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면 뭐 그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선택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내역서가 이제 저는 아직 내역서를 못 봤거든요. 내역서를 못 봤는데 내역서가 그 원가 계산을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총 뭐 사업비가 4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400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라는 내역이 일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저희 비계설비나 저희 그 공사비가 뭐 몇십억씩 되는데 계약서 보니까 뭐 몇십억씩 되는데 이 공사가 몇십억이 어떻게 나왔는지의 내역이 무슨 제품을 쓰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고 그렇죠. 네, 우리는 세세하게 다 한국이 나와야 되고 제가 설비를 하는데 설비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현장에 그 아파트 현장인데 설비 내역서만 한 이 정도 돼요. 한 3, 40장 정도 쭉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저희 거 빼고 뭐 소방 있을 거고 전기 있을 거고 이러면 이제 내역서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 설계사무소 그때 국가 이거를 맡기지 않았나? 그렇죠. 저희가 맡기고 적산도 맡기고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적산 작업비를 지급을 해줬어요. 설계사하고는 저희하고 완전 이제 저 제로 상태에서 2차 공명기가 전이라서 그래도 저쪽이 좀 필요할 때 빨리 해주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적산이 그렇게 적산을 했지만 그 스펙은 지금 뭐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저기서 완전 많이 바뀌는 건 아니고 저 금액대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신의건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신의는 좀 맞춰 나왔어요. 근데 다른 내역들은 이론은 정말 엉터리고. 근데 제가 근데 뭘 제가 문제가 될 거 아니냐면 저희가 가진 원가 기술로 이제 나중에 시공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게 추가 분담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빠지기 너무 많아요. 이번에 새로 지금 작업. 예, 지금 그거는 작업하고 새로 나온 적산으로 해서 그전은 전에 이제 김홍만 적장이 건축사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총 3천만 원 해서 나머지 2천은 업무대행사가 왜냐면 너네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1천만 원은 저희가 이렇게 제가 그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에스테이 이 저희 조명을 그리는 거기서 하는 게 원래는 정확한데 금액대가 안 맞아서 이제 거기서 저 업무대행사에서 싼 적산하는 싼 업체를 찾아서 거기다 맡겨서 뽑은 걸 알고 있어요. 저쪽에 나오는. 지금 우리 선생님 오해구나. ST에서 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그 어디지? 갑자기 상호 설계 빼고는 전부 다 용역조에. 각 별로는 예, 용역별로 그 얘기를 좀 오해하시는 뭐 소방이면 소방, 뭐 어디면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줍니다. 예, 설계는. 아까 저도 근데 몇 번 크로스 체크하라고 예. 그래서 현장력 통과하면서 그 설계를 제가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사는 건축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토목이든 아니면 소방이든 이런 거는 또 그쪽 설계사한테 용역을 주고 그걸 다시 취합해서 맞추는 게 이제 최종 건축사가 있는 개인 부담금이 워낙 많아가지고 세이버 쓰는 부분이 혹시나 업무를 하는 데서 한번 예. 검토해보자. 예. 그래서 망하는 저기서 15만 찾는 거 얼마입니까? 40억까지 40억. 예를 듭니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 절차 및 일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절차 및 일정을 설명하려면 이제 그 처음에 우리 문제점이 먼저 얘기해야 그러면 지금 그 사업 부진의 문제점을 그 혹시 동영상을 밴드에 올리기는 했는데 밴드에 올린 거를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방송인이 아니라 실합니다. 그 현장에 부진에 보면 지금 107동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 밴드에 공지는 다 드렸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목 파쇄를 시작으로 저희 부지가 알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물고임이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 그다음에 이쪽 부위에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5군데 정도 있어요. 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원인을 찾아봤더니 부지 내로 용천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용천수가 발원인지냐. 그래서 이거를 물음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답사를 했더니 현장 내에 그래도 그냥 가장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청부토건이죠. 청부토건이 지금 임목 파쇄를 시작으로 다 벌목 작업을 하고 부지 내 정형화를 위한 이제 토굴 작업을 했으니까 토공 작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하다 보니 물이 너무 심각한 거죠. 계속 유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땅에서 솟구치는 건지 땅이 오늘도 제가 가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그냥 다 흐스러져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마른 상태. 그래서 이 문제점을 찾고자 그 청부토건한테 대안은 한번 물어봤어요. 대안을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물꼬를 내놨어요. 그래서 5046-1번지를 땅을 임대를 해갖고 토지주한테 임대를 해갖고 이렇게 땅을 이제 이렇게 파서 물길을 내놨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깊이만 해도 지금 2m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물꼬는 내갖고 물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이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우리가 집 부지내로 이 물꼬를 만약에 만들면 과연 여기에 물고임이 없어질까? 물이 마르고 나면 없어질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럼 과연 제가 이제 그래서 여쭤봤어요. 저희가 현장 내에 계약되어 있는 그 토목설계라는 데가 세안입니다. 세안. 그래서 제가 세안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혹시 이런 내용 혹시 청보토건에서 보고받지 않았냐? 청보토건에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왜 여기 토목설계 반영하지 않았냐? 추가 설계를 변경해야 되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당신네가 지금 우리가 집은 지어야 되는 터인데 물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면 원인규명이 사전조사, 재해조사 때는 알지 못했던 게 드러났으면 이거를 변경을 해서 건축하고 협의해갖고 반영을 시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원인규명을 막든지 해갖고 해결안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좀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지만 며칠 전에 왔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좀 받아가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해갖고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제 제가 조합원이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토목 설계를 하는데 실제 시공자들이 실제 시공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 발견을 했으면 설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영을 해주고 수정을 해주고 보완을 해서 그게 설계사무소의 역할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본부장님께서 옆에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면 남은 계약이 한 9천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토목 설계비로 지급을 해줘야 될 게 약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책임지고 끝까지 이 문제점 추후에도 안 일어나게 대안책을 마련을 하고 추후에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사업 승인까지 돼 있으니까 바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단계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해서 대안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설계사무소에 또 의뢰를 해야 되니 돈을 다 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적정선에서 끝내고 우리는 토목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비용이 또 들어갈 거니까 거기서 타결 협의를 하든 그렇게 하자. 그리고 5월 중으로 이제 기한이 중요합니다. 5월 중으로 이 대안을 우리한테 답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지 내 문제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건축사가 얼마 전에 내려갖고 A 한 건, B 한 건 해갖고 두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부지 내에는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시공사를 선정해서 이제 A 한 건이 이제 저희가 사업 승인이 오케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사업 승인이 오케이 돼 있는 상태니까 시공사 선정이 바로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장단점을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업 변경 승인. 변경 승인이 되고 난 뒤에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경 승인하고 나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겠죠. 이게 이제 여기를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거를 장점이라고 하고 엑스프레스 친 거를 단점이라고 하면 사업 승인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면 이거는 일 처리는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단점으로는 그 시공비 비용에 대한 게 나중에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최초에 그 도면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이 안 나왔다는 거는 지금 사업 승인이 돼 있지만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하고 어차피 이 변경 승인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 변경 승인 과정 중에 토목 설계를 반드시 반영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요. 어차피 사업 승인 변경할 거니까 지금 토목 설계에 대한 걸 반영해서 건축사랑 이게 집이 뭔가 틀어지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부지 내에는 뭐 이 저류조도 문제 있습니다. 지금 저류조가 이제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현장 여건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오늘 현 부장이 좀 머리를 진짜 비상합니다. EV 운동시설 밑에 그 다음에 EV로 좀 뭐 가능하면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간에 좀 뭔가 건물을 이건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 건물을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 저류조를 넣고 여기다가 건물을 집어넣고 또 반은 뭐 한 이 정도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을까? 아무튼 이거는 그냥 짧은 제 생각이고 이런 대안책은 어쨌든 이거를 빨리 반영해갖고 건축사한테 빨리 이게 되는지 여부를 토목 설계랑 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저리조가 못 들어가는 부분 왜 못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네. 여기가 높은 건 아시죠? 네. 네, 여기가 한 6m인가 3m인가 여기보다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 일로 펌프로 24시간을 보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펌프 가동이 이론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라서 또 하나는 그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건축물이 하중 때문에 건축물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견됐고 어차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 그때 시공사랑 참여해서
변경하는 거, 토목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을 되는 또 중요점 중에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건설사라고 하면 특수 설계라는 걸 자기네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수 설계가 뭐냐면 자기네 네임밸류에 맞게끔 안에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인테리어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자기가 좀 좋게 특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또 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그러면 니네도 참여해서 설계 신청 다 원할 거 토목이랑 얘기해. 건축이랑 설계사랑 한꺼번에. 하천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왜 저쪽으로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아, 하천은 지금 오늘 그 저희가 이제 토목 설계하는 사람 두 군데를 미팅을 했어요. 그게 이제 JPM이었고 JES. 뭐 어쨌든 이제 같은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또 차린 게 또 뭐 JES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그분이 대안책을 마련해 준 거는 여기에 하천을 연결할 수 있는 120m, 2m 폭으로 관로가 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게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저게 사각이고 저기가 제일 낮은 네. 곳입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는 어쨌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또 토목 설계를 하면서 여기죠. 요 부위에 대한 거는 옹벽을 쌓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토목 설계를 했을 때 이쪽으로 하천으로 물유입을 흘러가게끔 하려면 이 옹벽을 쌓으면 이쪽 부지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한 거죠. 탈인산 말씀. 네.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는 뭐 옹벽 쌓는 비용이 아무래도 좀 절감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는 뭐 짧게 들기도 하고요. 조경석 처리 사면 처리 가능하고 뒤에가 쪽 국유지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하고 만약에 엮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길 사각 부분에 살짝 산책길이 하천까지 생각 거겠습니다. 민원까지 아파트는 자원되는 이유는 안 됩니다. 저 질문 하나 예. 잠깐만 그다음 먼저 얘기하고 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대안책으로 좀 해놨던 게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지금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관로가 이쪽으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지금 청구토건이나 아니면 뭐 재해성 검토를 다시 또 역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나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부집이 만약에 이제 관로를 설치를 하려면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이쪽 토지주 입장에서는 왜 너네 땅 부지 안으로 들어가지 왜 우리 땅에다 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지금 이쪽 부분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여기는 이제 108동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있는데 지하주차장 담벼락이 여기서 이렇게 딱 맞부딪힙니다. 그래서 옹벽 설계를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관로를 한다고 해도 관로만으로 하는 것보다 옹벽이 좀 쌓아지고 옹벽을 쌓아지고 그 밑으로 조금 물이 흘러 들어가도 그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냥 이거는 생각입니다. 생각. 토목에서 권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토목에서는 부지 매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이 부분도 토지주들과 여기 120m 관련된 토지주들과 이제 접촉을 해갖고 뭐 사겠다 안 사겠다가 아니라 일단 혹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팔 의향은 있으시냐 여기까지는 협의가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요런 저 뒤에가 김치 공장 있는데 그 바로 옆에까지가 120m입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는 우리가 2m 사각이니까 한 2m 정도, 1.5m짜리니까 2m짜리 1.5. 팔아주기만은 그만한 거죠. 팔아주지 않게 되더라도 방한 책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하고 협의를 보면 저희가 흙을 사서 그걸 묻고 흙을 덮어주면 되는데 왜냐면 그쪽도 그 밭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뒤가 습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꼬를 그렇죠. 주민들하고 협의를 봐서 해주면 상황. 예, 본인들도 좋으니까 땅값이 올라가요. 최대한 그 방법으로 가되 만약에 안 되면은 이제 뭐 매입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뭐 이거는 이제 아주 제한이니까요. 예. 먼 생각이지만 사업부지 바깥에 이 용천수의 발원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이쪽에다가 뭐 관로를 만들거나 뭐 이거는 이제 부장님 생각이죠. 예. 네. 여기다가 이제 해갖고 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저 땅을 사는 이거를 부분만. 이거를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 아니 그러니까 토지 매입한 부분. 이거를 그 민원을 넣어서 민원을 예. 넣어서 그 용천수에 대한 걸 민원을 넣어서 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보통 이제 도에 이제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은 용천수 이제 검사를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용천수 등록 이제 하천 등록과 동시에 저쪽으로 하천 등록을 하면은 그쪽은 개발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지정이 되면은. 근데 용천수는 그 부분을 뭐 우리가 민원 넣는다고 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검사 조사를 뭐한 3년에서 5년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 근데 이거는 하천 등록은 하면은 좋아요. 또 뒤쪽은 하천이 맞고 요새 또 저 선거천이잖아요. 그래서 화북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물이 절로 흘러가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변경 승인을 걸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의 장단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사후 변경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계 비용에 대해서는 픽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비에 대해서는 동결이겠죠. 근데 단점은
기한입니다. 사업 변경 승인이 얼마나 걸릴지도 지금은 예측할 수가 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후에 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기한도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부진의 뭐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은 이제 사업 변경 승인을 어디서 받는 겁니까? 아, 제주시니까 아니면 제주도입니까? 그건 사업 사업 변경 승인. 사업 변경. 사업 승인 사업 변경. 변경인데 지금 우리- 제주시에 받는 거죠. 제주시. 예. 제가 본 도면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차후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뭐가 있냐면 저기에 지금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면 굉장히 습할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 자체가. 여기요? 아니 지금 보면상에 여기 지금 다- 그 지하 주차장 전체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항상 바닥이 젖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 습기가 많으면. 별로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어서 저기 나중에 그런 게 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꼭 지하 주차장을 꼭 해야만 지하 되고 주차장을 안 하면 1층이 더 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높이면은요? 가능하냐? 주차장을 누구한테 마시? 오픈하는 거죠. 아, 한쪽으로. 건축사. 세면을 갖더라도 아, 오픈하면 네. 공기가 통하니까 네. 그러면 안 덥죠. 팀장님. 떠 있고. 그 부분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잖아요. 완전히. 팀장님, 이런 데는 반지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잠깐 저 지하 주차장 의도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된 걸 우리가 안 하겠다, 지상으로 하겠다 하면 그게 또 주관 부처가 돕니까 십니까? 저희 건축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잖아요. 도화시가 두개 도화시 받아야 두 개, 야,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잘 오래 걸리겠네요. 전- 네, 그러면 그- 예상 기간이 8개월입니다. 조합원 8개월로 더 걸리겠지. 전 조합원 예상- 동의안을 다 받아요. 예. 한 명에서 그런 받아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예, 그래서 지금 아예 언급을 안 드렸어요. 그거. 네, 그래서 잘 지어야겠네. 나중에 욕 먹어야 이거 저희를 그 단지 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지금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단지 내 정보가 아니라서. 뭐 저리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으면 눈을 돌려서 몇 년 전에 성산 LH 공사 예, 예, 예. 했잖아요. 거기도 용출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길을 내 가지고 그냥 우리 사창고처럼 네. 이제 물 흘러가게. 네, 예, 예. 차안 다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산책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저 물이 공격 그런 안쪽으로만- 물이 아니고 완전 흙물입니다. 네, 공격 안쪽으로 이 앞에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지금은 저기가 그러면 이 저쪽 밖에 땅 좀 낮은 뒤에한테 낮은 데다가 어차피 우리 주변 오픈하는 분들이 데다가 많이 그쪽으로 모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모여 있으니까 이쪽은 썩은 한쪽으로 물이잖아요. 네. 실제로 요즘에 이제 공법이 원체 예, 공법이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한쪽으로 우리 웬만큼 나오는 시공이 저게 용하는 용천수가 우리 부지에서 이게 우리 부지 내에서 그냥 저기가 그냥 위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을 우리가 쓰지는 못하고 찾지는 아니 못하죠. 근데 저번에 누가 저 물 얘기하니까 네. 그 물 이용해서 뭐 뭐 만들자 맥가도 만들고 아, 그거 목욕시설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는데 했었죠. 네. 저게 이제 좀 단점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도 우리가 우수저주니까 물이 모이는 데는 비 오는 데는 애들이 위험합니다. 저기 놀다가 물결이 쎄져버리면. 또랑으로 휩쓸려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저거 만약에 만들더라도 우리는 덮어야 되는 상황이고 바닥으로 아니면 저 옹벽 바깥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내부에 있으면 좀 위험해요. 우리 저리져 있는 물이 어떻게 배출됩니까? 저려져 있는 물이 맞아요. 저려져 있는 물은 저 하천으로 지금 아까 120m 반.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있는 도하고 협력해서 용천수 군원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 단지를 이렇게 경유해서 조류지로 가거나 여기 가는 방법은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물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나가게 되는 건 좋은데 뭐 경관은 좋은데 이제 지반침을 뭐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수영장처럼 이제 뭐 관을 노출시켜 가지고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 효과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짧은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용천수가 흘러나와서 우리 저류조로 뺐다가 저류조로 뺀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죠. 예. 저류조를 뺄 때는 흙탕물이 전혀 섞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용천수나 이제 비가 많이 했을 때 범람을 했을 때는 혹시나 흙탕물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흙탕물을 하천으로 유입되면 미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고인 상태도 수위가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현장 내에도 수위가 오늘도 갔다 왔죠? 네, 네. 오늘도 갔다 왔죠. 좀 수위가 높아졌는데 흙탕물이라서 지금 펌핑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까 뭐 질문? 아니에요. 제가 지도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만 더. 네네네.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해서 네. 수로를 만들면 그런 수로에 대한 관리는 그럼 저희가 하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네 맞습니다. 팀장님이-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각하게 되면 중간에 뭐 청소할 수 있는 그죠, 청소를 해줘야 네. 돼요. 관리가 돼야 돼요. 흙이 아니, 쌓이면 아니, 그래. 네. 뭐 그거는 인력을 뭐 하더라도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게 관리비가 안 하네. 근데
문제는 습기 안차게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수업입니다. 그 습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오히려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네. 습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그게 1층으로 그대로 올라가 버려요. 습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어쨌든 시멘트하고 벽을 만들기 때문에 일단은 습은 안 생기죠. 2층에. 우리가 기초할 때 밑에 뭐 쑥 올라오지 말라고 골재 깔고 비닐 깔고 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고 그 위에다가 약간 통풍이 되게끔 한 단계 올려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 1층이 들어가는 게 맞고 1층 올릴 때도 앞면에서 보면은 뒷면에서 보면은 이제 바로 1층이 되잖아요. 이제 전면으로 가면 전면이고 근데 전면에서 봤을 때 1층도 기초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최대치로 빼보니까 한 3-40cm 이상 올라오고 있더라고 40cm 정도. 그러면은 설계상으로는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하라는 공간이 막혀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기는 습기가 또 많거든요. 문제는 그거는 요즘에는 강제 환기로 많이 이제 처리를 하니까 지금 뭐 지하 내에서 주차장도 펜 돌려서 뭐 계속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타이머 설치나 이런 거. 자동제어로 해서 적장님은 A하고 B번 중에 어떤 걸? 제 개인적인 소개님 네, 여쭤보시면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건 A입니다. 시공사부터 먼저 하고. 네. 그래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겪어봐야지 두 개 다 나오는 시간이 지나고 나야 뭐 답이 나오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도 A가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래서 기한은 시간이 너무 걸려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공사를 선정해갖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2군이나 뭐 이런 데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1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임밸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오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어쨌든 금액이 지금 예상치보다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탕감할 수 있는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고요. 그 다음에 특수 설계. 어차피 사업 승인도 지금 들어가야 되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또 나중에 되는 것보다 지금 아예 반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특화 설계는 브랜드 우리 거기서 원하는 도면이 또 오면은 또 공사를 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기한으로 가면 어차피 2번 그려야 되니까. 네, 뭐 시공사가 와더라도 자기네 건물 안 칠 자리는 또 코아를 한 번씩 또 해봅니다. 응했을 때 그 두 번 할 필요 없이 이건 통석에 할 때 같이 한 번에. 총이 의결사는 거지? 총이 의결사. 예, 총이 의결사. 네, 총이 붙지. 그 2차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세 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은 얘기해줘야 판단을 하니까. 네. 제가 보는 A 안에 단점도 시공비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변경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해도 올라가는 시공비로 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그거는 제가 봐서는 B 안에 뭐 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던 거는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2조를 컨택해서 가려고 했던 게 나중에 추가 분담금 얘기가 나올까봐 하는 그 높아심에 비유를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공비 부분이 증액이 있을 거고 없을 거고에 대한 거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당연히 뭐 변경이 되면 당연히 증액은 업무 대행사에서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의견이랑 저는 뭐 A 안에 대해서도 같이 우리 의견을 미리 나눠서 네. 왼쪽 방향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단순히 지금 드는 생각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는데 뛰어들려고 하는 시공사가 과연 있을까? 지금 그거는 제가 얘기해놨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조건이고 그게 아마 좀 한계가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만나는 업체들한테 얘기를 해놨고 뿌려놓은 저 도면이랑 내역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바뀔 수 있다고도 얘기했고 다른 시공사랑도 똑같은 기준이고 어차피 바뀌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가계약을 먼저 하고 같이 저걸 한 다음에 원내용 나오면은 실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이 뿐이지 크게 뭐 변동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설계 변경 이런 거 현장에서 많이 해보는데 저희가 일단 내역서를 가지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면 저희가 뭐 완전 공법이나 뭐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그 내역서에 있는 단가 기준으로 물량 증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도장 찍고 난 내역서 뭐 신규는 또 물가자료 있고 물가자료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적용한다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변경된다고 해서 많이 바뀌고 이런 상황도 별로 큰 없어요. 변화는 뭐 주차장 세동 그 사업 승인 때 A타입, B타입 뭐 주차장 6동 빠졌잖아요. 거기에서 B타입으로 가는 거하고 A타입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3동 더 들어가고 만약에 아까 그 제한이 발견돼 들어가면 114동에 또 지하 주차장 생기고 이제 건축사가 요거를 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좀 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토목비가 조금 변경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큰 퍼센티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A로 가도 아까 우리 신현 지점 얘기대로 시공사 공고 받을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능하냐 가능 안 하다고 하면 빼야죠. 네. 가능 안 되면 당연히. 나 물론 우리 넥스트로 할까 그렇게 나가버리면은 그래서 실제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시공사 지금 5업체는 지금 뭐 시탐소도 들어오고 저희가 이제 얘기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만남자도 있고 안 만남자도 있는데 이게 지금 5월 15일까지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언제까지 계속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고 참여위원회나 지명원 마감이나 이런 거는 15일까지만 마감 치고 이제 그때 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뭐 저 팀을 가지고 총회에서 뭐 제안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주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그 주신 거 선정 자격에 대해서. 제가 우리 늦게 왔는데 예를 들면 도론에서 이제 시공을 선정할 때 대행사에서 적격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이거 그냥 그거는 제가 만든 건데 그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린 개발적인 그냥 우리가 나가 하는 업무 중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거 막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저희 뭐 이 기준대로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저희 업무대행사에서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건 금융이에요. 금융이 제가 자동이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뭐 지구에 올라 있는 업체들은 충분히 다 확보가 가능한 업체니까 첫 번째는 금융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사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공사 금액이 과연 뭐 예를 들어 대보건설이랑 제가 한일로 예를 들었을 때 한 이제 신흥력 평가 순위가 한 50이 정도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대보건설은 뭐 800만 원을 얘기하고 한일건설 700만 원을 얘기했을 때 52가 과연 100만 원어치의 그 값을 할까라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따지는 거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분기 부분인 거죠. 각 시공사마다 제시하는 분기가 좀 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하는 분기가 너무 터무니없으면 솔직히 뭐 저희가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타당하지만 거기서도 좀 단축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협의가 되는데 그렇게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대출되고 그다음에 기간 정해지고 그다음에 뭐 시공이 되는 부분이면 혹시 업무대행사에서도 혹시 건설회사 생각해놓은 건설회사가 있으면 그거 저 밑에 4개가 밑에 저희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예. 혹시 왜 아직 안 오고 있습니까, 답이? 삼부 토건은 하겠다라고는 했는데요. 뭐 시차위원장도 뭐 보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조건이 조금 뭐 저희 토평 서귀법 했었을 때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져가지고 검토가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귀법을 수주하고 공사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제주도 공사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많이 회의적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가 좀 오래 걸리고 제가 뭐 대리민한테 오늘 미리 자료를 뿌려서 얘기를 했었지만 뭐 이미 힘들겠다고 했었고 GSL라고 이게 GS 자이 SL이라고 GS의 그 자회사인데요. 저기는 일단 저 통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안 하겠다고 얘기를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이나 호반 같은 경우는 호반은 이제 최근에 그저께인가 이제 접촉이 돼서 자료를 뿌렸다라고 제가 어제인가 제가 자료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호반 호반이 그냥 몇이인가요? 호반이 한 20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호반이 1군으로 알고 있는데 20이 저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용담에 속지사는 짓고 있고 호반이 대한건설 현대로는 그러면 호반이 대한건설 치면 근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자기들이 공사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뭐 좀 뛰어들면 대한건설 아니면 있다는 얘기인데 업체 정보 네. 일단 근데 저도 이제 저희가 시공사를 아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일본에 대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친한 이제 증권사 친구들이나 이제 신탁사 친구들한테 자료를 뿌려서 좀 접촉이 가능한 데를 선택을 해달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내용들 설명을 하면서 저도 건너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이 잡히면 얘기를 잡아야 돼요. 뿌릴 때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얘기할 때는 저희 사무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같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뭐 이상 없으시면 아까 그 부진의 뭐 저기 위에 5업체는 우리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같이 하면 보너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다소 저 정도 업체가 한 현장만 보고 뛰어들 수 있으면 저기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혹시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실 마음은 대행사 쪽에서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충분히 들으셨죠? 더 큰 업체고 아무튼 지금 잠깐만요. 그다음에 부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짧게 얘기하고 이제 실제 측량을 하면서 EV쯤에 1회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건 청구토건에서 네. 실제 측량하고 그 도면상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 1회배가 사라지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125회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이제 저 부지가 125회배인가 그런데 네. 124회배로 들어왔어요. 옆에 사업지로. 아, 우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1회배가 작게 들어와서 다시 측량 떠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1m 그 사람은 우리가 작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옆에 사업지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 있는데 1회비가 부족한 걸로 들어가 있어서 저기 위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차피 시공사에서 우리 맨 처음 시공 들어갈 때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까 네. 아까 저 업무대행사 그 건설회사 그 2개 거면 15일까지 혹시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네. 시간이 저는 좀 빠듯해 보인다. 그러면 이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게 3부밖에 없어요? 일단 합답을 준 거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호반이 가능할 수 있다예요? 아니 어제 그저께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두산은? 두산은 근데 회사가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두산 옛날에 GS 안 된다고 해요. 두산하고 GS. GS 안 되고 두산 안 되고 그렇게 두산 아직 다 보는 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미정을. 근데 15일까지 근데 15일까지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의향사하고 진영하고 이제 저 이제 삼보 토건이 지금 70이 60몇 위 정도 되는 네, 회사인데 네. 이제 삼보 토건 전 크게 일본이라 생각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되는 저는 현 부장님이 뭐 5개 업체는 이제 우리가 5월 23일인가? 네, 21일. 20일 날 총회 때 총회 때 제한 설명회를 네. 5개 업체는 다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잘라야죠. 우리가. 했는데 이제 5개 업체를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후반이나 3부는 그런 따로 제한 설명회에 대해서는 조금 안 하면 안 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갖고 온 건설회사도 있지만 업무 대행사에서 원면이 갖고 와야지 이게 형평성이 맞고 신인은 안 할까? 예. 아, 진짜 굳이 저번에 신인 저기 스니커 같이 나고. 저는 그래서 아니 저희는 더 뭐 저희 형평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뭐 저기 저기 5개 업체보다 더 나은 회사를 데리고 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아니라고 했을 때 그냥 충분히 저 5개 업체 5개는 될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의지가 없으면 빼는 게 맞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정도 와가지고 이 연장을 할 것 같지 네.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아, 뭐 여기서 아니 저 이상 되는 업체들은 이상되는 업체들은 맞아요.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솔직히 뭐 다른 육지의 현장 때문에라도 정말 일본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도 세.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들이 처음 이제 회장님을 잠깐은 따라서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이것도 제 여담이지만 한 부장님이 만들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뭐 어디를요? 아니 그 설명에 아 제가 제안 설명해요. 제안 설명. 아니요. 제안 설명회는 본인들이 가가지고 뒤에 하는 동영상 거잖아요. 띄우고 예. 우리한테 제안을 자기는 홍보를 하는 거죠. 제안을 하고 네. 우리는 이런 다른 건설 우리가 건설해줄 테니까 우리 뽑아달라. 있으니까 네. 이런 거를 이제 자랑하게 하고 우리 시공사 선정에서 저희가 2팀을 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투표이기 때문에 2팀을 추리고 한 뭐 6월 중순쯤 총회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최종 투표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최종 투표된 업체가 또 총회비 내고 저는 조건이 그겁니다. 총회비. 근데 두 업체 컨소시엄에서 그 금액 나오면은 저기서 다 달라붙을 근데 저 부장님 궁금한 게 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두 업체를 추리기 위해서라도 대략적인 뭐 니들이 할 때 제안을 이제 하겠지만 예. 그 제안에 대해서 금액이 나올 거잖아요. 예, 지금 금액의 증감의 폭을 과연 설계 변경해서 어느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저- 가이드라인을 생각을 하고 저는 있어요. 지금 저 예상금액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지. 제안을 했었을 때는 뭐 750만 원을 제안을 했지만 변경에 따라서 뭐 공사비가 이게 천차만별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 선에서는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저는 지금 달라도 다를 수 없잖아요. 저 브랜드가 이제 저 바로 업체한테는 똑같이 제안을 했어요.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평당 720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말해야 되니까 720 안에 스펙을 넣어라 해가지고 스펙을 넣고 해서 다 똑같은 과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처럼 630, 650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저 5개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단순 시공인 거야 아니면 설계 변경까지 전부 다 이제 설계 변경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경돼서 이제 진짜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STF 우리 처음에 지금 때 설계사 시공사 하나 잡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요즘 네. 집을 네, 계약만 하고 가고 예. 그래서 너네는 못 살아. 계약을 했으니까 맞아요. 빨리 누가 먼저 포기를 하든 페널티는 좀 있죠. 그래서 데리고 서로가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진짜 계약하면은 그 가격에 추가 없이 없으면 다행이지. 뭐 여기서 더 이상 질문은 없으십니까? 그 실시도면 언제 나와요? 예쁘지? 5월 4일에 나오면 내역을 실시까지는 아니고 그 처음에 네, 저희 시공사 견적 도면 정도 시공사 견적 도면이면 4일까지 내역이 저희보다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완전 비슷해졌어요. 이제. 같이 가야죠. 굉장히 가야죠. 유치한 같이 가는 거 지금 행사를 같이 해버려야 지금 사업 우리 울타리 부분 겹치는 것도 있고 부분도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저는 멤버들 저희가 보낸 자료를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대법원서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업체를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년 전 가지고 못하니까 일단 저는 자료가 나오기까지가 5월 4일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불과 그러면 이제 15일이면 10일 안에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시공사에서 10일 안에 다 될지가 15일까지 뭐 내역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참여 의향하고 지명 그러니까 참여 의향 네, 하면 네. 걔들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결제 라인도 깔아놓고 뭐 해서 저는 15일 좀 빠듯하다고 계속 이제 생각이 해서 근데 조합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거기 따라 조금 신경 쓰면 됩니다. 대부분 어디 꽉 경기 듣고 그 다음에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대고 지금 2부입니다. 2부. 지금 이제 공사 옆부지가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 조합 내에서 이쪽 사이드 라인으로는 옹벽 쌓기입니다. 전석 네, 옹벽과 이제 전석 쌓기인데 그 부지에 대한 거를 좀 같이 하면 토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거기 이제 경계뿐만 아니고 네. 저희 전체적으로요. 이제 우리 사업지에서는 지금 투공량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옆에는 이제 공사들이 이제 흙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제 토사를 좀 이제 쉐어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절감 부분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단지의 가장 중요한 건 토목은 토목량이 나와봐야 돼요. 저번 아이디어 제시한 게 저 옹벽을 쌓지 말고 그냥 경사로를 만들어서 거기 나무를 심으면 사면 조경석. 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면 조경석이 이쪽 우리는 사면 조경석 이쪽은 전세 싸게 가면 둘 다 이뻐요. 이렇게 산책로가 그리고 공격이 있으면 불합리한 게 이제 두 누가 단지가 무조건 같이 공사를 할 수 네. 있는 조건이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게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수도의 얘들 상하수도 공부를 시작한 거는 처음에 이제 184세대라고 기준을 했었을 때 이제 보수량이 예를 들어 160톤이면 184세대가 160톤의 기준은 한꺼번에 써야지 160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이제 100톤은 받아주고 나머지 60톤을 중수도 해라고 해서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184명이 일시에 그걸 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60톤이라는 그 나머지 잔여 물량이 발생을 애초에 하지 않는다. 그 시설만 설치해도 가동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공사비만 더 추월되지. 라는 의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수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니 파이버리스 모르면 저쪽 거한 번만 이거? 큰 틀.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죠. 계약하자. 네, 계약 타절까지 진행이 된 거. 아까 계약 타절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거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위에서 한번